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을 강조한 이후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력 문제를 계기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산업 관련 인력 양성이 화두가 되면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주요 정부 부처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을 설명하는 기획재정부 발표에서도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 분야 정원 확대와 관련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 우선적으로 착수하고 첨단 분야 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금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속전속결에 지역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호남과 영남, 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고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추진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수도권 규제까지 푼다면 지방 소멸을 가중시키고 지방대학을 고사시킬 거라며 반도체 인력 양성은 지방대학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인력 부족은 주로 생산 공정 과정에 있는데도 대학 학과 정원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학과 정원을 같이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방대학 정원 증가라는 패를 활용해서 수도권 대학 정원 증가라는 꼼수를 바둑돌을 참 놓는 거예요. 근데 지방대학은 정원 증가해봐도 학생 안 오는데 없어서 안 오는데요. 저건 뭐예요? 한편 전라남도도 지방대의 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전남 도민들의 오랜 바람 중 하나는 지역 내 의과대학 설립인데요. 의사협회 반발이 여전해서 전남권 의대 설립이 성과를 낼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벌써부터 대학의 위치를 놓고 전남 동서부권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경증과 중증 환자 모두 지역 의료체계에서 해결하겠다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이 목표는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전남권 의대 설립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목포가 지역구인 김원희 의원이 국립 목포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남 동부권에는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권 공동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대 설립 장소를 목포대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목포대학교라는 이름을 넣어서 법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동부권 국회의원들은 다음 달 순천대와 함께 포럼을 개최한 뒤 김원희 의원 안과 병합 심사할 수 있도록 별도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각각 주장을 하게 되면 결집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포럼을 이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좀 하나로 결집한 후에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년 넘게 끌어온 전남 지역 의대 설립만큼이나 길게 이어져 온 동서부권 의대 유치 경쟁.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라는 우선 목표에 집중하자는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광주의료원에 한방진료부를 개설하는 방안을 광주시의회가 추진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은 자료를 내고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한방진료부 설치를 골자로 한 광주의료원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사회 등의 반대 의견이 있어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시 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의료원의 한방진료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13명으로 전날보다 200여 명이 늘었지만 하루 확진자 추이는 2주째 1,000명 미만을 유지하며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하루 198명이 확진됐고
전남에서는 315명이 확진됐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없었고 위중증 환자는 광주에서 2명, 전남이 1명이 추가됐습니다. 전라남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올해와 내년을 전남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1억 명 유치를 위한 도전에 나섭니다. 특히 관광 산업을 민선 8기의 핵심 과제로 정하고 관련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요즘 쉬는 날이면 전남의 주요 관광지는 다시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요즘 많이 조금 완화되기도 해서 밖에 나왔더니 이제 나무도 푸르고 그래서 아기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네요. 2017년 전남의 관광객은 사상 처음으로 5천만 명을 돌파한 뒤 2년 만에 6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은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는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관광객 1억 명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전남도는 우선 목포 해상 케이블카 등 26곳이 안심 관광지로 선정된 만큼 관광을 일상회복 가운데 하나의 키워드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소규모이면서 붐비지 않은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전남이 자랑하는 섬 관광 상품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남의 산재에 있는 세계적인 문화 역사 자원을 발굴해 해외 관광객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화 관광 자원, 문화유산, 역사 자원 이런 부분을 관광과 접목시키는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을 크게 일으키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 2단계 개통과 남해안 철도 완공 등 전남을 향한 접근성도 높아지는 가운데 전남도는 앞으로 관광 숙박시설을 66% 이상 확충할 계획이어서 고질적인 숙박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체류형 관광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체류형 관광으로 차별화된 지역도과 관광 명소를 집중 개발하고 관광 매력성을 배가시켜 관광 하드웨어 구축에도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도는 또 전남 관광객 유치는 인근의 광주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시도의 상생협력 과제에 관광산업 공동 마케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오늘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저녁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 밤사이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는 다시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양도 5에서 40mm로 지역별로 강우량의 차이가 꽤 크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비와 함께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거문도와 초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부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오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4도가량 낮아 비교적 선선한데요. 광주의 한낮 기온 22도, 담양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보성의 낮 최고 기온 20도, 순천 22도로 예년 이맘때보다도 1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2도, 강진과 장흥, 해남 21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1도에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서부 먼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금요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안전 운임제 유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15개 시민사회 단체는 어제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생존 위기에 몰린 노동자에 대해 불법을 엄단하겠다는 엄포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라며 안전 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전 차종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화물차 사고의 42%가 과로, 야간 운행으로 인한 졸음운전이라며 안전 운임제는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오는 16일부터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광주교육정보원에서 아버지 교실을 운영합니다. 아버지 교실은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해서 퇴근 시간 이후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아버지 교실은 광주시 학부모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국가폭력으로 고통받는 치유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 대상은 여순 사건과 한평 사건 등 한국 전쟁을 전후로 민간인 피해 아픔을 겪은 구례와 광양, 순천, 한평, 보성 등 5개 지역입니다. 트라우마 센터는 지난해에도 순회 설명회를 열어 치유 대상자 82명을 발굴했습니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도시철도 2호선 전력 공급을 위해서 도로 굴착 공사에 들어갑니다. 건설본부는 오는 20일부터 209 공사 구간인 광주시 서구 농성교차로에서 남구 백운광장까지 도로를 굴착해 전력 선로를 매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본부는 이에 앞서 109와 309의 굴착 공사를 지난해 완료했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이 최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